안녕하세요, 블루스카이 레온입니다. 오늘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스포츠카를 타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 하느냐면 솔직히 조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카를 탈 때가 어디 있느냐, 영상도 안 좋고 200~300km까지 속도가 올라가는 스포츠카를 타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민폐이고 속도 제한도 있고 시끄럽고 위험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탈만하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자, 쟁점은 우리나라에서는 탈만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타야 된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나라에서 여러 자동차들로 운전을 해보았습니다. 독일,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두바이 10개국 여러 지방에서 운전을 해보았는데요. 이때의 경험들과 생각들을 종합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외 드라이브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아우토반이 있죠. 아우토반이 있는 독일입니다. 속도 무제한 구역이 있는 아우토반. 물론 아우토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독일어로 고속도로라는 이야기인데 아우토반 모두가 속도 무제한 구역은 아니고 3분의 1 정도의 일부 지역만 무제한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제한 구역에서 권장 속도가 제 기억으로는 130km 그 정도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권장 속도일 뿐이지 1차로에서 200km 이하로 운전하는 차량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무제한 구역에서 빠르게 달리고요. 저도 이 무제한 구역을 몇 번 운전해 보았는데 정말 여기서는 달릴 맛이 납니다. 교통량이 별로 없을 때는 진짜 300 가까운 속력을 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우토반이어서 가능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속도 무제한 구역 아우토반보다도 먼저 붙는 전제 조건은 바로 운전자의 지식과 실력, 의식 수준입니다. 실제로 아우토반뿐 아니라 독일의 여러 곳을 운전해 보면 운전자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고 양보도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깜빡이 켜면은 당연히 뒷차가 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신호등 반드시 지키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죠? 고속도로에서 방향지시등 켜면 오히려 뒷차가 갑자기 막 달려오죠. 풀악셀 하면서. 물론 모든 운전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독일 운전면허 자격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독일에선 필기시험 합격률이 30%, 실기 합격률이 27%. 거기 독일 할머니들은 다 드리프트 하실 줄 아세요. 겨울에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핸들을 카운터 치고 그래야 하니까 그 정도까지 엄격하게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우토반에서 200km 넘게 운전해도 바로 예측 가능한 운전 때문에 이런 속도 무제한 구역의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운전자들의 교통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매우 높고 실력도 좋으니까 돌발 상황에서의 대처도 가능하고, 아우토반에서 1차선에 있는 차가 자기보다 빠르게 오는 차가 뒤에 있다 그러면 거의 100%다 비켜줍니다. 1차로는 거의 항상 비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빠르게 달리면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독일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10% 이하만 고속도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130km 이상 사고보다 100km 정도의 속도 사고가 37% 정도 더 높게 나온다고 하네요. 물론 이건 독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말고도 도로 포장 상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비단길을 깔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달려도 전혀 부담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독일은 스포츠카를 타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럼 스위스는 어떨까요? 정말 아름다운 스위스. 여기는 운전하는 곳곳마다 진짜 그림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들, 줄리아 패스, 오버를 패스, 심플론 패스 등등. 이런 곳에서 911 페라리 같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탑도 딱 열고 스위스 풍경을 보면서 달리면 진짜 이런 천국이 없는 느낌이죠. 하지만 제한 속도는 진짜 엄격합니다. 예를 들어 80km
예를 들어 80km 제한 속도인데 진짜 2km 정도만 넘어도 바로 카메라에 찍힙니다. 처음 스위스 드라이브를 갔었을 때 진짜 제한 속도 열심히 지키고 다녔는데 집에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벌금이 한 40만 원 정도가 찍혀 나왔습니다. 분명히 속도를 다 지킨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스위스 갔었을 때는 진짜 속도 구역 열심히 보고 다녔더니 이때는 벌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들이 많은 스위스인데 정작 제대로 달릴 곳은 없습니다. 정 달리고 싶으면 독일 아우토반으로 가야 되고요. 자, 덴마크,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는 교통량이 많지가 않아서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 나라들도 역시 과속 카메라들이 곳곳에 있어서 노르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스포츠카로 이렇게 달렸다 싶으면은 역시 바로 벌금 딱지가 날아옵니다.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도 과속 카메라는 거의 없는데 아우디를 타고 다니는 아메 경찰들이 있어요. 걸리면 벌금이 경찰이 부르는 대로 내야 됩니다. 다음은 신사의 나라 영국. 누가 신사의 나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영국 런던 도심에서 운전해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 강남은 양반이에요 진짜. 길은 진짜 좁고 여긴 독일과 같은 유럽인데도 운전자들이 양보를 안 해요. 그냥 막 들이댑니다. 달릴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슈퍼카들은 정말 많죠 런던에. 아름다운 게 런던이지만 진짜 다시는 운전하고 싶지 않은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외곽 시골로 나가면은 정말 스위스 뺨치는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바이, 슈퍼카의 천국 두바이. 진짜 슈퍼카의 천국인 듯 모든 슈퍼카랑 하이퍼카가 다 있습니다. 와, 뭐가 7월을 눈앞에서 보다니 진짜. 와우. 부가티 차량 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바이 중심 시내에는 이제 왕복 16차선의 쉐이크 로드라는 사막을 넘어서 아부다비까지 가는 이제 이어주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 끝으로 세계 최고층 건물. 왕복 16차선이다 보니까 교통량도 원활한 편이고요. 또 10분 정도만 외곽으로 나가면 아름다운 사막까지 있고요. 광활한 사막을 원없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km마다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요. 뒤에서 찍는데 카메라도 잘 보이지 않고요. 두바이 광활한 사막에서 광활하게 밟으면 벌금 몇백에서 몇천은 이제 금방 나옵니다. 만약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밟지 않았는데 항의하면은 교통청에서 또 확인도 해줍니다. 그리고 20% 정도인가? 그 정도를 더 인상해서 벌금 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네, 그냥 역시 두바이에서도 조용히 달리는 게. 다른 나라에서의 운전,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간략하게 추려보면은 스포츠카,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제대로 달릴 만한 곳이 독일 아우토반 빼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포츠카를 사람들은 타는 것일까요? 최고 속력 330km? 최고 속력 400km? 사실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스포츠카의 최고 속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성능 면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속력. 일반 차들과는 달리 0에서 60km, 60에서 100km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사실 이게 고속도로 운전에서는 차량을 자기 생각대로 컨트롤하기가 쉬워지고 눈 뜨지 않으니까 더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브레이크 성능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거기에 스포츠카만의 독보적인 디자인, 아름다움과 영감을 주는 그런 느낌,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이동수단 이상의 것을 바라볼 때 이런 경우에 스포츠카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포츠카를 우리나라에서 탄다? 제가 예를 들었던 다른 나라의 상황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빼면은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뭐 가평 같은 드라이브 코스는 우리나라도 아름답긴 하죠. 오히려 과속 카메라 위치 같은 것도 우리는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나라가 더 달리기 좋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 독일 같은 운전자의 의식 수준이나 지식, 경험, 법규 및 제도, 이런 부분은 독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과속에서의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스포츠카를 샀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달릴 곳이 어딨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종합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닐 곳이 많습니다. 많기는 한데 운전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포츠카에서 중요한 것은 최고 속도가 아니라 바로 가속력. 개인적으로 운전면허에 대한 제도적 측면에서 독일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탄탄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고요. 이런 법규와 제도가 좀 더 강력하게 선행하게 되면은 조금씩 우리나라도 독일의 아우토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예측 가능한 운전이 가능하게 되어 좀 더 안전하고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와서 코리아의 아우토반 이런 곳이 생기는 날이 오긴 힘들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블루스카이 레온이었습니다. 공감 가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려요.